자,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론 수업을 할 건데,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수업 자료 보시면 2주차 수업 자료에 복식의 개념과 기원 착용 동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고 설명한 다음에 퀴즈 바로 풀어볼 거고, 퀴즈 그대로 시험 문제 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듣고 퀴즈 풀어보고 또 다음 주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시고 시험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안 나온 친구들은 이 지금 녹화본 공유할 거니까 녹화본 보고 공부하라고 하세요. 아셨죠? 지금 수업 자료에 2주차 수업 자료, 복식의 개념과 기원, 착용 동기 여기 보시면 돼요. 문제는 하나 풀고 문제 풀고 하나 풀고 설명하고 문제 풀고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보셨을까요? 의복의 기원과 착용 동기 여기 보시면 컴퓨터가 좀 느리네. 자, 의복을 입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왜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 어떤 이유로 옷을 입을까? 그래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인체를 감추고, 이게 덮고 장식하기 위해서 입을 쓸 것이다. 그래서 이복을 입게 된 동기를 밝히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정숙설과 비정숙설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체 보호 이론, 세 번째로는 신체 장식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줄 수 있는데, 자, 정숙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성적 충동이라든지 노출에 대한 충동, 성적 욕망, 혐오감, 수치심, 아름답게 화려한 의복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는 거를 정숙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깨끗한 피부, 아름다운 얼굴, 늘씬한 바디, 키가 큰 거, 이런 것들 우수하지만 막 노출하고 싶잖아요. 가끔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남한테 관심을 끄는 거를 스스로 삼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성향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까치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 뭐, 2살, 3살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나면 옷을 입어요? 목욕한 아이들은 그냥 빨간옷도 잘 돌아다녀요. 그죠? 어른들이 있어도 뭐 옆에 이웃이 놀러 와도 그냥 뻘겋어도 아이들은 그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수치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수치심은 정숙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됐냐면 학습에 의한 거예요. 학습.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옷을 입어야 돼. 벗고 다니면 안 돼. 그리고 이건 팬티고 메리아스고 바지야. 팬티하고 메리아스만 입고 밖에 나가도 안 돼. 바지하고 티셔츠를 입고 가야 돼. 이렇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속옷과 겉옷을 또 구분을 시키고 속옷만 입고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러고 다니는 거지. 이게 학습이 안 됐다면 그냥 밖에 막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도 이제 노출하는 부위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문화권은 가슴은 내보이면서 뭐 종아리는 가린다든지 이게 수치심의 정도가 다른 거죠. 이거는 뭐냐? 인간은 타고난 본능이 아니라 이건 다 모방이나 학습에 의해서 배워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정숙설은. 그래서 이제 여기 사례로 들면 남태평양에 야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사는 여성은 유방을 노출시키면서 종아리 노출은 수치스럽게 여겨서 밑에는 가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 부족민은
화장을 하는 형태를 우리는 화장을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뭔가 색조를 하는 건데 이 아프리카인 부족은 이 원반을 끼우고 다니지 않으면 화장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우린 정말 희한한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다녀야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햇잎 8세에는 팔의 윗부분과 어깨 노출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지만 네, 스커트, 다리 이런 것들은 이제 가리고 다녔고 그리고 18세기에 스페인 필립 5세는 발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가져서 길게 스커트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숙설은 인간 본래 본능이 아니고 연령이라든지 성별, 남자와 여자, 하위 문화권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자, 비정숙설은 뭐냐면 누군가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뭔가를 잊거나 과시하거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키워지는 거지. 사실은 DNA, 동물과 생물, 식물, 모든 생물들은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역시 짝짓기를 해서 뭔가 내 후손을 생산하려고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짝짓기를 위한 이 본능, 우리가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그건 본능이야. 누군가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자가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옷을 입거나 남자도 꾸미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숙설에 해당하는 거죠. 또 과시를 한다는 거, 이렇게 하의를 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체 보호 이론이야. 우리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또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것 같지만 또 바람이 불어. 그래서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입잖아요. 이런 건 신체 보호 이론이죠. 심리적 보호가 있어 또. 내 신분을 표시한다든지 나는 학생이에요 해서 교복을 입거나 또는 경찰은 경찰관 복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군인도 군인복을 입어서 그 신분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군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게 하는 거죠. 심리적인 보호.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뭐 출생이나 성인식이나 결혼, 장례식 등으로 심리적인 보호를 하죠. 특정 의복을 입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옷은 장식하기 위해서 입었다라는 게 실제 장식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옷을로도 표현하지만 장식으로도 시체를 파거나 색깔을 입히거나 실체 일부를 파손시키거나 형태를 바꾸는 이런 방법들도 신체 장식 이론에 해당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분들 보면 귀포를 늘린다든지 목을 늘린다든지 귀걸이를 엄청 큰 걸 한다든지 입술고리. 또 중국은 옛날 전통적으로 전족이라고 해서 이 우리 손보다도 더 작은 발을 만들어 놨지.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컸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어때? 현대인들은 뭐 성형수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성형수술을 해서 뭔가를 어,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죠. 자, 그 신체를 장식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로피즘이야. 트로피즘은 남들에게 나의 힘, 용기, 용맹, 뛰어난 기술 이런 것들을 의복을 통해서 장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들은 나는 위대한 사냥꾼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가죽이나 뿔, 이빨, 발톱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한 의상을 입었고 현대에서
군인들은 전장에 매달 또는 공로 훈장 이런 것들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나는 좀 더 우수한 군인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60년대, 70년대는 60년대 히트 뒤에 나와요. 테러리즘. 자, 테러리즘은 공포를 느끼게 해서 달아나게 하거나 경고를 하는 것이 테러리즘입니다. 자, 토테미즘은 어떤 그 신앙, 숭배하는 자연물, 부적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해서 힘의 우월성, 차별화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토테미즘이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퀴즈로 가서 같이 풀어요. 의복의 기원과 착용 동기. 6주차 퀴즈 여기 같이 풀어요. 얘들아. 네. 여시고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컴퓨터로 해도 됩니다. 오늘은 토끼 선생님이야. 토끼. 이거 빨리 안 열려. 크롬이 엄청 느려요. 자, 나왔습니다. 자, 정숙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자, 정숙설 이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네, 정숙설은 문화학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 완전히 이런 뭐뭐만 된다. 완전히 이런 거는 이제 답이 아니고요. 정숙설은 연령, 성별, 문화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아셨죠? 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의복 착용의 신체 보호 이론 중 심리적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외부 환경이니까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심리적인 게 아니고. 자, 트로피즘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그죠? 네, 의복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려는 거. 자, 얍선 문화의 독특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네, 그렇죠. 2번. 자, 테러리즘의 의복 맥락에서의 의미는? 그렇죠. 2번. 신체 장식 이론에서 원시적 장식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토테미즘의 주요 목적은? 막지건. 그렇죠? 종족의 상징 표현. 자, 의복 착용 동기 중에 비정숙설의 핵심 특징은? 그렇죠. 헨리 8세 의복 문화에서 특히 수치스럽게 여겨진 신체 부위, 네, 팔의 윗부분과 어깨입니다. 수야족의 문화적 특징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그렇죠. 네, 2번. 여기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과제가 바로 끝납니다. 네. 보시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면 네, 돼요. 네, 할 때 같이 해버려야 돼요. 네, 안 한 친구들은 집에서 풀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다시 어, 복식의 기원과 착용 동기했고요. 의복의 사회적 기원 들어갈게요. 의복의 사회적 자, 의복의 사회적 기능에는 개성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고 첫인상을 형성하는 기능, 역할과 직업을 나타내는 기능,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개성을 나타내는 기능은 의복과 이제 성격과 의복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 장식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의 특성, 성격 특성은 양심적이고 관례적이고 동정심이 많으면서 감성적, 비지성적, 사회성이 강해요. 근데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집단 성격은 자제력이 있고 사교적이며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의복에 흥미가 많은 집단의 성격을 봤더니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이런 경향이 많았고, 자, 동조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의 성격을 봤더니 굉장히 윤리적이면서 사교적, 전통지향적, 복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동조성을 중요시하더라. 자, 경제성을 강조하는 집단의 성격 특성을 봤더니 양심적이고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지성적이고 꼼꼼하고 주의 깊고 책임감이 강한 특성이 있더라. 자, 색깔과 옷감 선호 간의 관련성도 봤어요. 그랬더니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결단성이 있고 실천적이고 실행을 앞세우는 사람이었고요. 한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론적이면서 사색적이면서 사려가 깊은 성격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또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이론적이면서 객관적이고 사려가 깊은 그런 특성을 나타냈다고 해요. 자, 명도에서 보면 밝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단성 있고 실천적, 행동적이었고요.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성적이면서 이론적이고 사려 깊은 행동 특성을 좀 보였고요. 옷감의 재질 무늬로 보니까 재질이 거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성격은 남성적이었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성적, 무늬가 없는 단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성적, 꽃무늬 등 무늬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첫인상을 형성할 때 중요한 게 옷차림인데 자, 면접이나 특히 미팅이나 맞선 등의 고도의 경쟁 사회일수록 첫인상이 매우 좋아야 유리하겠죠. 그래서 의복의 스타일과 색상은 특히 첫인상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밖에는 이제 헤어스타일, 피부색, 메이크업 또는 걸음걸이나 자세, 말씨, 매너, 얼굴 표정 등이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자, 인상을 형성할 때 가장 많은 프로포션을 차지하는 게 의상이죠. 의상. 얼굴은 이제 부위가 작긴 하고 전체적으로 프로포션 보면 몸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인데 그 몸에서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상이 색상이 가장 중요하게 지각이 되고 가장 강하게 인지된다. 그래서 잔상으로 오래 남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색상은 인상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더라.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착용자의 의복색은 그 사람의 감정이나 취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색상이 매우 중요하다. 자, 와스너라고 하는 학자가 의복색과 감정 상태와의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자, 빨강색은 흥분, 도전, 파랑색은 안정, 침착, 검은색은 강함, 악담, 노란색은 명랑, 자주색은 위험과 관련이 있더라. 그리고 역할과 직업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의상을 입음으로 인해서 역할에 적합한 의복을 입으면 의복을 통해서 신분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복이 신분과 계급을 직접 표시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로 학생들의 교복, 경찰관의 제복, 군인복, 승무원, 스튜디오스의 복장, 기능인들의 작업복, 위생복, 의사나 간호사의 하얀색 가운, 파란색 가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의복으로 인해서 신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원시 시대의 더운 지역에서는 통풍이 잘 되고 몸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개방 형태의 의복이 착용이 됐어요. 그리고 사냥을 할 때는
장애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형태의 요의 형태의 의복을 입었죠. 추운 지역은 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털 가죽 옷을 입어서 몸을 보호했고요. 자, 의복으로 또 시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죠. 산업사회나 정보화사회에서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보호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열, 방사능, 전기 충격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신소재로 된 작업복을 꼭 착용해야 되고 또 요즘 우주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주 비행 시 입는 우주복, 경찰관의 방탄조끼, 소방관의 소방복, 또 물속에서 입는 잠수복 그런 것들이 사례로 될 수 있겠죠. 자, 시험 문제, 의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자, 문제 풀어볼게요. 6주차 과제 이렇게 올라가시면 의복의 사회적 기능 퀴즈가 있어요. 로 하고 들어가셔서 같이 보세요. 느려요. 여러분들도 같이 클릭해서 같이 문제 풀어요. 자, 의복의 사회적 기능 학번하고 이름 쓰시고 여기가 왜 객관식 질문으로 있죠? 단답형. 자, 의복이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데. 그렇지. 색상이 개성을 나타내는데 많이 좌우지하죠. 첫인상이 중요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의복의 색상이 개인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인지되고 의복의 색상이 잔향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의복의 스타일과 색상이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죠?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애매하다. 여기 문제를 좀 고쳐야 되겠네. 의복의 스타일과 색상이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이거는 의복에 적합한 의복이라고 고쳐야 되겠다. 그래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맞잖아. 그지? 그지? 적합한. 이미 다 풀었어? 아유, 빠르네. 적합한 의복의 스타일과 색상이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죠? 이게 적합한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맞는 거고. 답을 고칠까? 그러니까 이 답이 그러면 답을 고칠게. 답을 완료가 안 돼. 됐다. 자, 이렇게 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가 새로 고침하면 답이 새로 고쳐져요. 답?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음. 의복 적합한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거든. 그치? 응? 음, 음, 음. 아니죠. 적합한 의상을 입었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답이죠. 근데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첫인상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맞긴 해. 아니다 이거.
이게 답이 맞네. 잠깐만, 요게 답이 맞네. 왜냐면, 어, 의복의 스타일과 색상은 첫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음, 그치. 답이 이거고. 자, 색상과 감정 상태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의 결과로 옳은 것은, 그렇지. 네. 4번이 맞습니다. 자, 의복의 역할과 직업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역할과 직업. 색상도 되고 디자인도 되는데. 아, 스타일로 나오네. 스타일. 역할과 직업을 나타내는 방법. 스타일에는 색상과 디자인을 다 포함한, 재질 다 포함한 건데. 음, 이게 의복의 스타일은 색상, 디자인, 재질을 모두 포함한 걸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 신체 안전을 도모하는 의복의 예로 적절한 것은, 그렇죠. 2번. 의복의 사회적 기능 중 신체 안전을 도모하는 의복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의 발전이겠죠? 자, 의복의 사회적 기능 중 첫 인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색상이라고 했어요. 네. 자, 의복의 성격과 색상 간의 관련성에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의복과 성격과 의복 선호도 간의 관계에서 장식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의 성격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식성. 음? 2번이에요. 양심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 장식성을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아까. 자, 의복 색상과 성격 특성에 관련해서 파란색을 선호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성격 특성은 네, 이론적이고 사려 깊음. 자, 첫인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네, 의복의 스타일과 색상. 와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검은색이 나타내는 감정의 상태는 아까 위의 문제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3번. 네, 가감과 낙담. 의복을 통해 직접적으로 신분과 계급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예는 아니요, 교복이에요. 정장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데 교복은 학생만 입잖아. 그치?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의복 선호 집단의 성격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편안함. 그렇지.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옷감의 재질과 성격 특성 관계에서 거친 재질을 선호하는 사람의 성향은 그렇지, 남성적. 의복의 사회적 기능 중 신체 안전에 관련해서 현대 산업 사회에서 특히 중요해진 보호복의 주요 목적은 네, 너무 쉽죠. 자, 경제성을 강조하는 의복 선호 집단의 성격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성. 그렇지. 양심적이고 꼼꼼한 사람이 경제성을 중요시하고요. 의복의 색상과 감정 상태에서 노란색이 나타나는 감정? 그렇지. 명당. 자, 여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바로 성격이 보여요. 아, 틀렸어. 괜찮아요. 네. 자, 의복의 사회적 기능 했고, 작용 동기,
개인과 의복 선택 볼게요. 자, 개인과 의복 선택. 의복과 자아, 의복의 상징적인 의미, 가치관과 의복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마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보시면, 우리 욕구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 중간에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있어요. 그 위에 존경의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최상위의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거죠. 그 개인의 인간의 미에 대한 추구는 최상위의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는 의복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현대인은 굉장히 몸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바디가 의상의 표면을 나타내는 바디 컨셔스니스라는 단어가 생겼고 몸이 계급이다. 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요즘은 다이어트, 그다음에 운동, 헬스 트레이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아 실현을 상실한 정신질환자들의 치유를 돕는 방법으로서 패션 테라피, 뷰티 테라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의복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의복은 시각적 이미지라는 표현 수단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성격, 역할, 태도, 분위기들을 전달하는 외모에서 변형된 자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복은 물리적인 우리 신체의 확장, 우리의 인격의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복을 잘 입는다라는 거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지 않아도 옷을 탁 버디 있게 입거나 옷을 패셔너블하게 입으면 아, 저 사람은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게 근데 떠들지 않아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착용자의 내면에 또 나는 옷을 잘 입으면 좀 안정감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화장을 잘 하거나 옷상을 잘 갖춰 입으면 편안하게 입거나 잘 갖춰 입으면 안정감 느끼지만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연령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면 불안하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는데 옷을 잘 입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나의 실패한 모습은 좀 감출 수 있고 나의 신분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어. 뭔가 뭘 하지 않았지만 내가 옷을 잘 입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좀 더 좋은 사람, 고귀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이미 성취한 성공을 남한테 과시하는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갈 때도 옷을 잘 입는다는 거는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훌륭한 인재예요. 나를 뽑아주세요. 이런 의미잖아. 그지? 음.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거나 이럴 때는 옷을 잘 갖춰 입으셔야 돼요. 아셨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고려할 점이 있는데, 자, 체형이나 피부색은 가장 중요하죠. 그 사람의 피부색에 맞춰서 색상을 선택하고 체형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타임, PTO,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잘 입어야지. 이렇게 낮에 활동할 때 밤에 뭐 여러분들이 놀러 갈 때 입는 의상을 입고 나타난다든지 또는 집에서 잘 때 입는 잠옷을 학교 나올 때 입고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뭐 가끔 연예인들이 호텔에서 뭐 샤워 가운 입고 뭐지? 뷔페 아침 조식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가끔 그런 거 이슈 되잖아요. 그건 진짜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어디 샤워 가운을 입고 조식 뷔페에 나타나. 그건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거는 딜리버리를 해서 호텔 방에서 먹어야지. 그지? 샤워 가운을 입고 조식 뷔페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
자, 그리고 연령에 맞게 입어야 되는 거죠. 어? 아직 어린 학생들이 막 너무 어른스러운 이 옷을 입으면 그또 상황이 연령에 맞지 않고 또는 다 큰 어른이 애들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아니겠죠. 그리고 신체 결점이나 신체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가치관과 의복을 살펴보면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들의 의복 행동은 의복의 관리성을 중요시해요. 자,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옷이냐, 물세탁을 하는 옷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치? 물세탁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의복 행동을 한 사람들은 이 물빨래가 가능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탐험적 가치관이 높은 의복 행동은 의복의 실용성을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아방가르드한 패션을 즐긴다든지 뭔가 도전적인 그런 패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정치적인 가치관이 높은 사람들 보면 사회 계층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슈트나 권위적인 의상을 좋아해요. 그리고 심리적 가치관이 높은 의복 행동을 보시면 의복의 외양을 중요시하겠죠.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들은 의복의 동조성을 되게 중요하고요.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들을 보시면 의복의 정숙성, 정숙하게 입으려고 하는 경향을 띱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또 보시면 하트만이라고 하는 어, 연구자가 가치관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자, 이론적인 형의 유형이다. 그런 사람들은 품질 표시, 이게 면인지 만지 실크인지 이런 섬유 성분 관리 방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예, 선호하겠죠. 다가 있네. 진품을 중요시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경제적인 형은 의복의 편안함, 유지 관리, 비교 구매, 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요. 미적인 형은 디자인, 재질, 색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내 몸에 잘 맞느냐를 중요시하고 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절대 남들이 다 입는 유니폼은 안 입으려고 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형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옷을 안 입어요. 다른 사람들의 옷보다 더 좋은 것을 절대 안 입으려고 하는 게 사회적인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형의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파워슈트 어깨에 막 뽕이 많이 들어간 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출신 뭐 스카이 대학의 주로 반지, 스카이 대학의 버클 뭐 이런 출신들의 우수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선호하고 종교적인 유형은 우아하고 단순한 거, 심플한 거, 그리고 절제된 유니폼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 풀어볼게요. 과 의복 선 위에 보시면 개인과 의복 선택. 자, 6주차 퀴즈. 개인과 의복 선택. 자, 자, 6주차. 개인과 의복 선택 봐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의복이 개인의 자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개인의 내면을 반영한다가 답이겠죠. 자, 의복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네. 청소년 내면에 안정감을 주고 사회적인 신분을 숨길 수 있다? 요거 3번이 아닌 거예요. 확장받고 개성을 전달하고.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거지, 숨기는 게 아니라. 그치? 가치관과 의복 행동의 관계에서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의 행동은 무엇을 중요시하겠어요? 그렇지, 관리성. 자, 의복을 통해서
사회적 신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응? 비싼 브랜드 의복 착용? 하나는 뭐, 사회적 신분을 높일 수 있는 거. 어, 의복이긴 하겠네. 맞아요. 비싼 의복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 값비싼 의복을 살 만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의복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은? 그렇지. 그렇죠? 네. 잘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고려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지. 굳이 비싼 의복까지. 오히려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 가치관에 따른 의복 관심 측면에서 심리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의 행동은 뭐죠? 에? 심리적. 미적인 가치관이 높은 사람. 그렇지. 외향을 중요시하겠죠. 정치적 가치관이 높은 의복 행동으로 옳은 것은? 그렇지.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한다. 자, 하트만의 가치관 유형에서 경제적인 유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경제적인 거. 이거 최소의 구매, 비교 구매를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선택을 하는 게 경제적인 겁니다. 이것도 맞긴 한데 이게 더 맞겠네요. 자, 의복의 상징적 의미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응? 개인 자아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렇죠. 의복은 내면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자, 의복과 자아 관계에서 제임스가 주장한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요? 네? 자기 자신을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대의 바디 컨셔스니스 개념에서 몸은 계급이다라는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신체의 외모와 스타일이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의복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체적인 능력을 직접 입증하는 이거는 아니죠. 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고려할 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치, 그치. 의복이 잘 조화돼야 될 것 같고요. 스트만의 가치 유형 중에 미적인 형의 의복 선택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러겠죠? 자,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의복 행동의 특징은? 그렇죠. 관리성을 중요하죠. 패션 테라피의 주요 목적은? 그렇지. 자아를 상실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정치적 가치관이 높은 의복 행동의 특징은? 네, 사회 계층으로 보고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의복 행동의 특징은? 네, 동조성을 중요시합니다. 자,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의복 행동은? 네, 정숙성을 중요시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 주세요. 가져올게요.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아, 이렇게 착용 동기, 사회적 기능까지 했고요. 그래요. 여기 음, 패션의 용어와 특징 여기까지만 하면 문제 풀고 끝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패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What is fashion? 패션.
자, 패션의 용어를 알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패션은 클로딩, 클로디스, 옷을 말하는 건데요. 이 클로스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클로토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너무 굵은 글씨체여가지고 잘 안 보이네. 잠깐만. 글씨체 조금 바꿔야 되겠다. 조아로 봅시다. 네, 자, 클로토는 실을 잡는다라는 의미인데, 이 잡는다라는 말은 그 물레에서 스피너 돌아가는 그 실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뭉쳐놓는 스피너라는 의미에서 내포되어 있고, 그리스에서 세 개의 여신이 있었는데요. 자, 이 클로토는 운명의 실을 잡는 여신의 이름에서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다? 그러면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에 이제 세 가지의 여신이 있습니다. 클로토, 레셔시스, 에트로포스 이렇게 음, 여신이 있었는데 일생의 수명 길이를 결정하는 여신, 운명의 실을 끄는 여신 중에 운명의 실을 만드는 여신인 클로토에서 이 클로딩이라는 그 언어가 왔다. 그래서 현재는 클로딩, 클로스로 표현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의복, 패션의 수용, 지속 시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속 시간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데요. 보시면, 자, 여러분들, 패션은 아주 넓은 의미의, 패션이 아주 넓은 의미에 또 쓰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패션 하면 그냥 몇 년 동안 유행하는 옷 입는 방법, 뭐 이런 거에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이 패션은 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컬처, 문화, 그리고 세대 간에 전수되는 어떤 문화도 패션이라고 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큰 의미로 컬처라는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자, 우리가 클래식 패션도 알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입어도 무난하고 시대가 변화에 둔감해서 어느 때나 입어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이 클래식 어떤 상황이거나 어떤 시대에 입어도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뭐 자켓, 바지, 스커트 이런 것들은 클래식 패션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거를 클래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게 그냥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패션 이걸 여러분들이 패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간에 유행하는 게 패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패드는 정말 뭐 BTS가 잠깐 입었던 옷, 유명한 연예인들이 잠깐 입었던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패드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순식간에 짠 하고 유행했다가 확 없어지는 거. 근데 연예인들은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연예인이 입고 나와서 유행을 시켰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를 패드라고 합니다. 문제 나와요. 자, 우리 패션의 용어를 정리를 한번 보면 이 패션은 어떤 사람들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또 패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차림. 뭐 여러분들은 옷차림으로 주로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람의 취향, 또 인테리어 경향, 가치관, 행동 방식 등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패션으로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포츠, 어떤 뭐 차에 관심도 이런 것들도 다 신나고 두근거리는 어떤 비즈니스 산업까지 다 패션의 부류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은 개성, 나만의 독특한 옷차림, 독특함,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트렌드는 유행되는 잠깐의 스타일을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용어에서 이제 클래식이라는 패션 용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복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부합되고 단순한 디자인이 많은 것들이 클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비 스타일이나 학생복이나 이런 정장 스타일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그냥 입잖아요. 이런 것들. 자, 유행은
개인이 어떤 사회인의 모방에 의해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을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의복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화장이라든지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퍼지는 현상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유행. 요즘 유행하는 말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을 말할 수도 있고 패션은 장기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예를 볼 수 있는데 크리스찬 디오르의 백을 들고 있는 이 여성은 굉장히 핑크색 팬티가 보이는 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꽃무늬 스커트. 자, 저런 거는 패션쇼에서 모델 같이 키가 크고 다리가 날씬하고 몸매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패션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입더라도 무난하게 볼 수는 없죠. 저런 것들은 정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연예인이 한 번 입고 나타났다가 홍대 앞이나 이태원 앞에서 누가 잠깐 입어서 막 사진이 찍혀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릴 만한 이런 패션이지 누구나 모방할 수 있는 패션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패드라고 볼 수 있다.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패션. 수영복처럼 저런 걸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 하이 패션은 뭐냐면 대중화되기 이전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행 선도자들이 잠깐 입고 나왔는데 괜찮네, 신선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를 하이 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팔로워들이 이 유행 선도자들의 패션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선도자에 의해서 착용되어지는 스타일이나 디자인을 하이 패션이라고 하고 굉장히 신선하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죠. 자, 매스 패션, 매스 미디어 아시죠? 매스 패션. 대중의 언론 매체를 매스 미디어, 매스 패션은 대중 패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져서 같이 입는 패션을 매스 패션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락하는 단계를 매스 패션이라고 하고요. 자, 모두는 패션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패션을 만드는, 창조하는 사람들, 뭐 샤넬, 크리스탄 디올, 어, 이런 어, 사람들, 유행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발표되어지는 제한형의 뉴 패션을 모두라고 해요, 모두. 자, 패션쇼의 용어를 보면 여러분들 패션쇼 뭐 SW 패션쇼, FW 패션쇼 이런 것들만 봤을 것 같은데 SS 패션쇼는 스프링 서머 패션쇼를 SS라고 하고요. FW 패션쇼는 폴 윈터 패션쇼라고 해요. 뭐가 이렇게 좋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패션쇼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샤넬, 크리스찬 디올 뭐 여러 가지 유명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패션쇼는 오띠꾸뚜루 패션쇼가 있고요. 프레타포르테 패션쇼가 있어요. 오뚜는 하이. 어, 영어로 말할 때 이게 프랑스 말인데 이 오뚜는 영어로 하이를 말해요. 하이. 하이 꾸띠르, 하이 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 양장점에서 맞춤을 할 수 있는 우수한 봉제 작업을 하는 맞춤복이다. 그래서 상류층을 겨냥한 패션쇼를 오뚜쿠뚜르 패션쇼라고 하고요. 이 프레타 포르테는 영어로 이게 프랑스어인데 ready to wear를 나타내요. ready to wear. 그냥 공장에서 445667788 이렇게 찍어서 나와서 바로바로 사서 입고 막 나갈 수 있는 옷 ready to wear를 프레타 포르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다 오티코트르 패션쇼와 프레타 포르테 패션쇼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패션쇼를 두 가지 종류를 해요. 이제 기성복 패션쇼, 그 다음에 상류층을 위한 오티코트르 패션쇼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크게 나눠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지워야 되겠네. 모두 지우기. 네. 자, 보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용어 자체가 인기를 얻고 있다. 프랑스 말로 평을 받고 있다.
영어에서는 패션과 동일한 언어예요. 그래서 보그라는 패션 잡지가 있는데 프랑스적인 분위기나 또는 개성이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보그 패션이다. 자, 크레이지는 영어로 크레이지예요. 그냥 미친 듯이 급격하게 확산돼서 열광적으로 찰나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을 크레이지. 자, 크레이지보다 더 큰 소리로 막 벼락 경기를 이룬다든지 급격히 발전해서 호황을 이루지 갑자기 인기를 확 모은다든지 이런 게 붐이요. 붐이 이렇구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음. 자, 스트리트 스타일은 뭐냐면 특정 지역에서 홍대 앞 압구정 이태원 앞에서 패션의 발상지의 거리죠. 여기에서 특정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 심벌 이런 것들을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특정 인물, 사람들이 집단이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거. 그래서 1970년대 런던의 킹스 크로스에서 펑크족들이 입는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확산이 됐죠. 그래서 펑크 패션, 펑크 스타일로 굳혀지게 되죠. 히피들, 미국에서 히피들이 플라워 무브먼트 운동을 하죠. 그래서 히피 패션이 1960년대 스타일이 대두돼서 나타나게 굳어진 현상을 스트리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유행의 속성. 유행은 돌고 돌지만 절대 같은 형태로 돌지 않습니다. 약간, 유행은 돌기는 도는데, 우리가 막 벚꽃풍이라고 해서 유행을 돌죠. 근데 이게 딱 만나서 같이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도는 게 유행의 특성이다. 그래서 유행은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유행에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자, 유행의 특성은 시대를 반영한다. 유행은 그 시대의 거울이다. 그래서 유행의 경향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인지 그 시대가 불경기인지에 따라서 패션이 마구마구 달라진다. 그래서 유행은 시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유행은 디자이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행은 결코 디자이너가 창조하는 게 아니고 창조는 디자인이 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이것도 문제에 나옵니다. 유행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비자에 의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행의 주기에는 그래서 발생하는 패션 상승곡선을 겪어서 전파되는 패션 많이 확산됐을 때가 이게 봉우리처럼 올라왔을 때 그 다음에 절정에 다 달았으면 이제 하강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지 않기 시작하죠. 그 쇠퇴하면서 소멸된다. 이렇게 패션은 주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유행은 가격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자, 똑같은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대량 생산에 따라서 가격이 높은 게 될 수 있고 적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소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유사한 디자인 품질의 상표가 경쟁하는 시대예요. 자, 유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정치적인 요인이 있어요. 우리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막 내밀고 있죠. 그래서 막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유행이 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요인. 전쟁 중에는 재료가 딸릴 수도 있고 뭔가 전쟁 중에는 경제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든지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의복이 유행할 수 있죠. 때로. 네, 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90년대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스닉 룩이 유행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여성 해방 운동이나 뭐 젠더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전문직계 여성들이 옛날에는 바지를 많이 못 입었지만 요즘은 워낙 여성들의 교육의 기회 또는 전문직 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남자스럽게 입고 남자들은 오히려 여성스럽게 입는 성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전문직의 매니시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콜로지풍이 유행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패션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문화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BTS 옛날에는 비틀즈나 뭐 머리는 뭘로 팝아트, 오바트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는데 요즘은 K-팝 이런 유행에 따라서 패션이 영향을 많이 받고 과학기술에 따라서 우리 3D 프린팅이 또 발전하고 AI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맞춤식 이런 바로바로 입을 수 있는 맞춤식 의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행에 영향을 주는 또 요인에는 변화를 지연시켜주는 요인이 있어요. 지연시키는 요인은 뭐냐면 전통이나 관습, 국가 체제, 종교. 옛날 그 중세 시대 이때는 모든 문화가 침체되어 있고 또 기독교적인 이데올리기 때문에 뭐 화장을 하거나 옷을 화려하게 입는 거를 금지했죠. 복식 금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유행을 방해하는 요인도 있다라는 거. 자, 유행의 전파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행은 한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변화의 확산 과정은 변화를 먼저 수용하는 유행 선도자 집단이 있고 후에 추종하는 팔로워들, 추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향 전파 이론은 뭐냐면, 유행이 보통은 예전에 고전적으로 보면, 상류층의 패션이 하류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네, 하향 패션, 전통적인 스타일이죠. 상류층의 패션이 하류층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하향 전파 이론, 트리클 다운 티어리고요. 전통적인 유형이죠. 자, 그런데, 자, 수평 전파 이론. 자, 비슷한 연령, 비슷한 계층, 집단 간의 유행이 수평적으로 이전된다는 것이 트리클 어크로스 더 티어리라고 합니다. 수평 전파 이론. 그래서 대중들, 인물, 뭐 배우, 탤런트, 가수,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제 상을 받거나 이러면 이제 패션 리더로 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평적으로 전파되는 현상. 원래 태어난 게 금수저가 아니라서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이에요. 밑에 있던 패션이 하류층의 패션, 대체적으로 청바지 같은 소재죠. 청바지는 원래 노동자들이 거친 일을 하기 때문에 거친 환경에서도 잘 닳지 않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소재였는데 이런 청바지 같은 소재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또 다른 이질적인 소재하고도 충격을 묘하게 재미를 주기 때문에 이 청바지 소재가 상향되는 상류층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형상을 바텀업 상향 전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집합 선택 이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이게 집합 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웨어로 유행했던 스쿨걸룩, 아이비룩 이런 것들, 교복 이런 것들은 집합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집합 선택 이론. 자, 유행의 주기는 파도와 같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이런 유행들이 한 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또는 또 더 큰 것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생겨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 굉장히 많은 패션들이 이런 종 모양을 띠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에 따라서 또 클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행은 파도와 같다, 주기적인 현상을 반복한다, 종 모양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입 단계에 있고 패션은 도입 단계, 이 피크 치는 부분이 수용 단계, 그다음에 퇴화,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 단계. 많은 사람들이 입지 않게 되면 퇴화를 하고 소멸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렸죠, 많이? 그죠? 네. 패션 용어와 특징 여기까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마무리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패션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적절한 것. 그렇죠?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패션의 분류에서 패드의 특징. 패드. 그렇지. 단기적으로 가장 짧은 유행의 변화. 자, 클래식 패션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에 부합하고. 하이 패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이 패션은 대중화된 스타일 아니고, 네, 패션 리더에 의해서 채택된 스타일을 하이 패션이라고 하고요. 유행의 속성 중에서 유행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자, 트리클 다운, 밑으로, 네,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전파되는 거. 자, 유행의 주기에서 퇴화 단계의 특징은 그렇지. 신선미를 잃고 흥미가 감소하는 단계. 패션의 전파 이론 중 상향 전파 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상위 문화로 유행이 퍼지는 것을 상향 전파 이론입니다. 자, 패션의 용어 중에서 프레타포르데 레디 투 웨어의 의미? 바로 입을 수 있는 옷. 자, 유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사회적 요인을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 해방운동. 유행의 속성 중 유행은 소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자, 패션에서 트렌드와 패드의 차이는? 그렇지. 패드는 단기적, 트렌드는 장기적. 자, 유행의 도입 단계 특징. 유행이 대중적으로 어, 수용되는 단계. 이거는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단계는 도입이 아니고 절정. 이건 도입이니까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리더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수용하는 단계. 자, 패션의 용어죠. 매스. 그치, 대중. 네. 유행의 속성 중 유행에는 주기가 있다는 의미는 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유행의 가장 가장 포괄적인 정의, 네,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자, 패션의 수용 시간 중 가장 짧은 거, 그렇지, 패드. 하향 전파 이론의 주요 특징, 하향. 상류층에서 하향. 이거 나온 문제는 또 나왔네. 수용 단계의 주요 특징은 2번? 수용인데? 수용, 수용, 절정. 새로운 디자인 소개하는 거 아니야? 음. 이게 수용이라는 의미가 어떤 수용인지가 중요한 건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거 많은, 이게 좀 수용이, 처음 수용이냐, 이거 수용이 많은 사람들은. 확산. 아, 몇 번? 내가 문제 읽을게나. 이게 좀 말이 이상하다. 이거는 문제를 뺄 거야. 빼야 되겠다. 음. 자, 유행에 영향을 주는 과학기술 요인의 대표적인 예는? 그렇겠죠. 옛날 얘기야. 포레타 포르테의 의미는? 바로 입을 수 있는.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반복되네요. 이렇게. 자, 유행의 속성 중 유행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는? 이번 네, 그렇죠. 상향 전파 이론의 대표적인 예는? 한 번. 그렇지. 나도 지금 클래식 패션의 주요 특징은? 한 번. 이것도 아까 위에 나왔던 거거든요. 유행 전파에서 집합 선택 이론의 핵심은? 번. 음, 집합 선택. 맞네. 집합 선택. 나보다. 이번. 사회적 취향이 집합이잖아. 집합. 경쟁이 아니고 공통성이고. 하이 패션의 주요 특징은? 그치. 유행 선도전화 특수계층에서. 자, 유행의 속성 중 유행은 소비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소비자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맞는 디자인을 구매를 한다. 스트리트 스타일의 핵심 특징은? 그렇지. 유행의 주기에서 퇴화 단계의 주요 특징은?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면은 문제가 좀 헷갈리는 삭제하는 게 나아. 패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사회적 요인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적인 요인? 네, 네, 여성 해방운동. 여기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제출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90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see you next week. 네, 수업,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여요. 네, 네.